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초통계학 회귀분석이고요. 제가 쓴 책, 기초통계학 회귀분석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스테타 14버전 이상 사용하라고 그랬죠. 14버전 이상 사용하고 스테타 2 파일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모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이렇게 제목을 쓰자고 했죠. 코멘트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스테타 온라인 강의 제 맘대로 제목을 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도 쓰고요. 오늘 23일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클래스룸에 미리 올려놓은 실습 데이터를 아마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요. 그 실습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폴더 이름을 여기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폴더에 있는 실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d라는 명령어,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자. 그 다음에 set more off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떤 여러 줄의 명령문을 실행할 때 멈추지 말고 이제 끝까지 실행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각자 저장, 저는 이미 저장했네요. 이 이름으로 저장해 놨습니다. 저는 임의의 이름으로 선생님들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이제 이 두 파일을 항상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똑같은 걸 다시 재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간단한 그 가설 검정 얘기입니다. 평균과 비율 또는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다. 이런 거 다 아마 다들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평균. 그다음 두 번째는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우리 평균은 어떤 표본의 어떤 그 모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뮤라고 하고 이 평균을 우리가 평균을 대신하는 추정량으로 저희가 x바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비율은 모 비율은 파이라고 성공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추정량을 그냥 p라고 제가 샘플에서의 성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그마 스퀘어 이건 모집단에서의 분산이고 표본에서의 표본에서의 이제 S 스퀘어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표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표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지만 역시 표본을 이용해서 이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원 샘플,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과 평균이 같은지, 그러니까 모평균이 어떤 특정한 값과 같은지 다른지, 이거 같은 게 양측 검정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H1이 이렇게 뭐뭐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럴 때 가설 검정 통계량은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 통계량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값이 이렇게 오고 s는 아까 말씀드린 표본에서의 분산의 이제 루트 시험 값이 되겠죠. 나누기 표본의 수의 루트 시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정 원 샘플 t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은 t 분포를 따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t 분포의 자유도는 n-1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설 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데이터 7-3번 불러보겠습니다. 뉴스 데이터 7-3번 7-3번 불러보고요. 7-3번 데이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실행하셔야겠죠.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가령 원 샘플, 가령 이것만 우리 남자들의 소득이 19명의 남자들이 이게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남자들의 소득이 평균값이 특정 값과 같은지 가설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타에서는 t-테스트, 이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때는요, t-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고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inc mail이라는 변수의 값이 가령 제가 특정한 값도 제 마음대로 정했는데 3,000과 같은지 가설 검증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퀄러티를 쓰시고 그 특정한 숫자를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하시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t 검증 통계량이 될 것 같습니다. t 검증 통계량이 되고 양측 검증에 대한 가설 검증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p-value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계약할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은 이 표본 데이터로부터 남자들의 평균 소득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 남자들의 표본 평균 X바가 얼마인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X바가 이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 이 명령문에서 나오는, 이 mean 명령문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에러는 요 분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탠다드 에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샘플 t-테스트 아까 제가 스탯에서 한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에 대해서 이게 양측 검증이고 이게 단측, 이 두 개가 각각 단측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꼬리 검증, 왼쪽 꼬리 검증 이렇게 하는 거죠. 단측 검증도 전부 p-value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단측 검증에서도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검정에 보시면 요 p-value는 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요 값을 계산하는데 어떤 분포에서 꼬리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게 p-value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t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0이고 이 t 분포의 p 분포는 자유도가 여기 18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체 표본이 19개니까 n-1이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t 분포의 값은 마이너스 0.53 그러면 요 꼬리 확률 곱하기 2를 한 값이 바로 이 양측 검정의 p-value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바로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확률 분포에서 이런 꼬리 확률을 계산하는 각 분포마다 명령어가 있는데요. 스테타에서는 다 한 것 같이 t-분포에서는 다 한 것 같이 t-분포에서 K probability 계산 DI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display라는 명령어에 또 어떤 걸 간단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ttai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18, 마이너스 0.0 T분포의 값이 0.5344가 되겠네요. 534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자유도를 쓰시고 그 T분포의 값, T분포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라 그랬죠? 2 곱하기. 네,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잠깐만요. 이게 왜 이 숫자가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게 ttail은 ttail에서 잠시만요. 제가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같은 값이 이제 나왔죠? 0.599, 0.599. 그러니까 ttail은 어떤 함수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뭐 잠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ttail이라는 그 스테타의 함수는 t분포에서 가령 마이너스 0.53이다. 5344다. 그러면 ttail은 요 누적 확률, 왼쪽 꼬리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꼬리,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이 ttail은 그러니까 오른쪽 이 값의 오른쪽을 계산해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왼쪽 꼬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면적 1에서 요 면적을 빼주면 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1에서 빼준 게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빼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억해 하셔야 될 게 ttail이라는 함수는 t분포에서 왼쪽 꼬리가 아니고 오른쪽, 그 값의 오른쪽의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왼쪽 꼬리를 계산하고 싶으면 1에서 빼주고 지금 이제 곱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럼 정확히 이 값과 같은 값이 나오네요. 이 값과 이 값과 같은 값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본이 두 개일 때 평균 차이가 있는지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죠. 두 표본의 평균 이퀄러티, mean equality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평균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이 같은지 가설 검증해라. 이제 여기는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령 남자와 여자라는 두 그룹이 있으면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모평균이 같은지 가설 검증해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측 검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기 때문에. 그래서 투 샘플 t-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 샘플 t-테스트는 검정 통계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equal variance assumption, 그러니까 두 그룹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분산은 서로 같고 평균만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qual variance 또는 unequal variance 그 가정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equal variance assump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정 T분포 검정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두 표본의 차이, 표본 평균의 차이를 이 풀드 이걸 SQRP를 풀드 베리언스라고 합동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표본 수의 역수로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전체 표본의 두 개의 표본의 합에서 각각 이제 일식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S-square-P를 어떻게 계산하냐? S-square-P는 두 그룹을 합쳐서 분산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산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표본의 수에서 N1-1의 S-square 1 첫 번째 그룹의 표본 분산이 되고요. N2-1의 S-square 2 이런 식으로 이 합동 분산, 풀드 베리언스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표본이 두 개예요. 이게 이제 여자들 표본이고 이게 남자들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이 이렇게 나란히 각각의 칼럼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되게 편리하게 돼서 t-테스트 명령어를 사용하시고 inc female equality inc mal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npaired 라는 옵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npaired 옵션. 여기 보시면 이제 equal variance라는 부분이 나오죠. equal variance. 그러니까 아까 말씀 동일 분산, 두 그룹이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설 검증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unpaired의 의미는 뭐냐면요. unpaired의 의미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에 있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뭐 그냥 아무 상관없이 각자 알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가령 이런 경우는 독립적이 아니겠죠. 그럼 한 가구 내에 있는 부인과 남편의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남자 여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독립적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남편이 돈 많이 벌면 부인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부인이 돈 많이 벌면 남편이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근데 이제 서로 상관없는 남자들 여자들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unpaired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페어드인 경우에 t-테스트 평균을 가설 검증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하고 한번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요. 이렇게 각각의 그룹이 이렇게 각각의 칼럼을 차지해서 두 표본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가령 남자들 하나의 칼럼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자. 한 칼럼 안에 어떤 소득들이 있고 여기는 1 이건 남자고 2 이건 여자다. 이렇게 남자 그룹이 하나의 칼럼에 섞여 있고 남자 여자를 표시해주는 그 그룹을 지정해주는 변수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현실에는 훨씬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의 평균의 차이를 가설 검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저런 식으로 이 구조로 바꿔야 돼요. 현재 데이터를. 스테타에서는 스택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저 데이터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inc female inc male
다음에 into income clea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변수의 한 칼럼으로 만들고 싶은 그 두 변수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변수를 income이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만들고 이제 데이터 구조를 그렇게 바꾸겠다. 이제 클리어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여자, 1이 지금 여자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번호가 2가 이제 남자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설 검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t-테스트 하시고 그 인컴 변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y라는 옵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바 그룹에 해당되는 그룹을 지정하는 변수, 여기서는 언더바 스택이라는 변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은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unpaired 그대로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0.5865, 5865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equal variance인 거에서는 unequal variance 아까 제가 아까지 배우고 있는데 unequal variance인 경우에는 여기서 unequal variance인 경우에는 여기서 unequal이라고 옵션을 하나 더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unequal이라고 옵션을 하나 그러니까 equal variance assumption이 아니고 unequal variance assumption일 때는 이렇게 옵션을 하나 더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가설 검정의 결론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그룹의 평균 동일성 검증에서 중요한 가정은 각각의 그룹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서로 독립이고 아까 unpaired라는 게 이제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비율의 차이에 대한 두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 샘플일 때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비율, 여기서 이제 비율의 의미는 성공 횟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 횟수라는 거는 가령 우리가 제품을 100개 생산하는데 정상품이 몇 개냐, 불량품이 몇 개냐 이런 게 이제 성공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면 남자의 비율이 얼마냐, 여자의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게 이제 성공 횟수, 성공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에서는 이제 원 샘플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투 샘플로 넘어가면 투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에서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성공 비율이 서로 같은지 이제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평균에서는 평균이 같은지 서로인지 보는 거고 여기서는 비율의 차이, 성공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가설 검증한다. 그래서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먼저 도출해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다음에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은 첫 번째 그룹의 모 비율과 두 번째 그룹의 모 비율이 서로 같다. 그다음에 H1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이제 양측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첫 번째 그룹의 표본에서의 비율,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표본에서의 비율의 차이를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풀드 베리언스인데요. 풀드 베리언스에다가 이제 각각의 표본 숫자의 역수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은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정기 분포입니다. 표준 정기 분포 normal 0, 1.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표본을 합쳐서 하나의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비율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겠죠? 당연히 이제 P반은 당연히 x1 더하기 x2 나누기 n1 더하기 n2 이렇게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 번째 그룹에서 성공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n1에서 몇 개가 이제 성공했느냐 그거거든요. 두 번째 그룹의 성공 비율이라는 거는 두 번째 그룹 전체 n2개에서 몇 개가 성공했느냐, 몇 개가 뭐 1이 되냐, 1이 이제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표본의 수는 n1 더하기 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서 성공 횟수, 두 번째 그룹의 성공 횟수로 이렇게 합치면 전체 이 n1, n2 전체 그룹에서 성공 횟수의 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P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바를 이용해서 여기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R 데이터 2-2번 데이터 불러보겠습니다. R 데이터 2-2번 R 데이터 2-2번 부르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1과 0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1이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스택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 줄로, 한 칼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아래로 붙여서, 그 다음에 누가 트리트고 누가 컨트롤을 표시해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택을 똑같이 사용하시면요. 스택, 트리트, 컨트롤, 클리어, into, cure라고 제 맘대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cure라는 변수가 이제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 그 다음에 그룹이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성공 비율이 서로 같은가를 알아 PR 테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요. proportion 테스트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cure라고 쓰고 by 언더바 스택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 다른 옵션은 특별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비율의 차이가 서로 0인지 아닌지 가설 검증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C라는 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2.07이 될 것 같습니다. 2.07이 되고 P 밸류는 0.0384니까 0.05보다 작죠.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약하니까 결론은 두 그룹의 성공 비율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리트와 컨트롤에. 이 p-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노말에서의 p-밸류는 아까 이제 t분포에서 그 꼬리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계산을 하시려면 꼬리 확률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이 역시 양특검되니까 2를 곱하고요. normal 0점이 아니고 t분포의 값이 2.0702 네, 됐네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정확히 같은 값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아까하고 비슷해요. 노말 하시고요. 바로 여긴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검정 통계량 값을 써주면 되는데 이 노말이라는 스테타의 그 분포 함수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냐면 이게 표준정규 분포면 0이면 2.072가 되면 노말이라는 함수는 바로 이 왼쪽 꼬리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꼬리, 이 누적 확률 이전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꼬리 확률이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해요. 요 값에다 곱하기 1을 해요. 따라서 제가 1에서 노말을 빼줬어요. 노말 이걸 빼준 값이 돼요. 노말이라는 스테타의 함수는 누적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이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꼬리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에서 빼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정규 분포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요. 첫 번째 그룹의 표본의 수에다가 첫 번째 그룹의 그 성공 확률을 10보다 커야 되고요. N1 곱하기 1 마이너스 P1도 역시 1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의 N2 표본 수에다가 표본에서 성공 확률을 역시 10보다 커야 되고 N2 1 마이너스 P2도 10보다 커야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설 검증하게 됩니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교 통계학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어떤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바이베리에이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측정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그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거죠. 상관계수는 그 정의에 따르면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선형관계, 두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선형관계라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상관계수의 값은. 그래서 단순히 두 변수의 관계가 아니다. 가령 어떤 변수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와 y가 가령 이런 식으로 원 관계, 그러니까 x가 여기고 y가 여기, x가 여기고 y가 여기 이런 관계가 만약에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관계인데 이건 전혀 선형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계수 공식은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두 변수, x 변수와 y 변수,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의 루트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분선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플러스지만 위에가 코베리언스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화된 공분산이 바로 이 코릴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플러스면 어떤 파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네거티브한 어소시에이션 상관관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상관계수라는 걸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 그렸듯이 그래프를 그려봐서 상관관계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상관관계가 없는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타에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4-1번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1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번 열고 여기에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제가 상관계수는 반드시 두 변수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두 변수를 선택해야겠죠. 가령 reading과 writing. reading은 이게 학생들의 시험 점수인데요. reading 점수, 이거 writing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변수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A 우리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그 그래프 방식이 바로 스캐터 플랫, 우리말로는 산포도를 그려보는 거죠. 네, 산포도. 스테타에서는 2A 명령을 쓰고요. 스캐터, 그 다음에 Y변수, X변수, Y축의 노일 변수와 X축의 노일 변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read, write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에 오고요. 이게 X축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쓰는 변수가 Y축, 두 번째 쓰는 변수가 X축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A라는 거는 X축과 Y축에 있는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A 그래프인데요. 2A 하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제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스캐터 플랫은 산포도는 스캐터라고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Y변수, X변수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X축 writing score, 이게 reading score가 되고 보시면 이제 어떤 파지티브한 상관관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파지티브한 관계.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 노트를 보면 제가 몇 가지 스캐터 플랫에서 몇 가지 옵션을 썼어요. 이런 옵션들을.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M 심벌 옵션은 SH라고 쓰면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M symbol SH 그 다음에 M color red %50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50인가? %50 맞네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M 심벌에서는 그 마커, 요걸 마커라는 마커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SH는 그 스퀘어, 사각형. 이렇게 S는 스퀘어를 말하는 거, H는 속이 비어있는 할로우를 말하는 건데 이 속이 빈 사각형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SH가 됐고 컬러는 당연히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어라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50은 뭐냐면 빨간색의 그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어떤 투명도를 한 50%만 가져와라 뭐 그런 뜻입니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약간 희미하게 빨간 걸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50%가 이 부분이 없으면 되게 진한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보고서로 옮기시려면 간단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옮기시려면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 돼요. 카피해서 MS 워드나 HWP에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그래프를 잠깐만요. 이 그래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선형관계,
포지티브한 선형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을 여기다 하나 그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계수는. 그래서 이 직선 주위에 어떤 직선을 자기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 주위에 많이 이 점들이 몰려 있을수록 이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가끔 이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상관계수가 높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더라도 이 자기가 그은 직선 주위에 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상관계수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하고 상관계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PNG 타입이나 JPG는 안 되고요. 스테이터에서는 PDF 파일, 다른 형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익스포트 한다 그러는데요. 익스포트 하실 때는 그래프 익스포트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포트 가령 그래프 1번 PNG as PNG replace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줄을 만약에 실행하면 스타에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금 너가 그린 그래프를 그래프 1번이라는 이름의 PNG 파일로 저장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워킹 디렉토리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 파일이 생성돼 있어요. 이게 PNG 파일은 JPG 파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 PNG도 한 번 더 써주죠. PNG 파일로 저장해라 그런 뜻이고 replace를 항상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한번 실행해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린 그래프를 PNG 파일로 저장해둬라. 나중에 쓰게.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NG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다. 나중에 선생님들 워킹 디렉토리를 가보시면 이 파일을 찾아서 쓰시면 다른 곳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